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번에 이 그래프를 설명했죠. 새로운 소득을 벌기 전까지 소득을 다 써버리면 재산은 제로가 된다. 새로운 소득을 얻기 직전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다 썼으니까. 자급자족 사회에서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화폐가 유통되지 않는 곳에서 재산의 양은 일하는 수단의 양과 소비 수단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자급자족하는 곳이에요. 재산은 무엇으로 측정이 되나요? 화폐도 유통되지 않으니까. 이해하기 쉽게 100% 자급자족한다 치면 그냥 일하는 수단과 소비 수단밖에 없다 했죠. 재산은 일하는 수단의 양과 소비 수단의 양에 의해서 재산의 크기가 결정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하는 수단도 여러 가지이고 소비 수단도 여러 가지일 수 있다. 예를 들어 A는 초가집 한 채, 쌀 한 가마니, 옷가미인 삼배 두 필이 있고 B는 초가집 한 채, 쌀 두 가마니, 삼배 한 필이 있다고 가정하자. 초가집은 같은데 A는 옷가미 한 필 더 많고 B보다 B는 쌀이 한 가마니 더 많죠. 분석의 편의를 위해 초가집의 크기와 품질은 같다고 가정하자. 그럼 초가집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 경우 A는 B보다 301필이 더 많고 B는 A보다 쌀 한 가마니가 더 많다. 그러면 A와 B 둘 중 누가 더 재산이 많은지 알 수 없다. 초가집은 이제 같으니까 없어지는데 A는 쌀 두 가마니 3배 한 필이 있고 B는 어, 아, A는 쌀 한 가마니 옷감 두 필이 있고 B는 쌀 두 가마니 3배 한 필 있어서 각각 하나씩 더 많은 게 있죠. 누가 더 부자냐? 누가 더 재산이 많냐?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이 과연 몰랐을 거냐는 거예요. 자급자족한다고 해서. 이 경우 A는 B보다 300가 한 필 더 했고 그러면 A와 B 둘 중 누가 더 재산이 많은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자급자족하는 사회에서도 재산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다. 소비 대상을 직접 생산해야 하는 사람들은 소비 대상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일의 양을 서로 잘 안다. 각자 생산해서 각자 소비하죠. A도 초가집을 직접 짓고 B도 초가집을 직접 지어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래요. 뭐 대충 안다는 거예요. 아, 저 초가집 짓는데 어느 정도 일해야 된다. 뭐 삼배 한 필 생산하는데 어느 정도 일해야 된다. 쌀 한 가마니 생산하는데 어느 정도 일해야 된다. 자급자족하는 사회에서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자기가 다 직접 마련하기 때문에 서로가 잘 안다. 얼마나 일해야 되는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소비 대상이나 일하는 대상이 일하는 수단이 일의 양으로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서로 잘 아니까. 뭐 현 시대하고는 다르죠. 화폐가 없는 곳에서는 그렇게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필요한 수단도 그렇게 많지 않겠죠. 지금처럼 다양하지도 않고 다 직접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기술을 익혀서 직접 지으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에 전통적으로 초가집 짓는 기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급자족하는 사회에서 다 초가집 짓고 산 거 아니에요. 그래요. 초가집 한 채 짓는데 어느 정도 일해야 하는지, 쌀 한 가마니 생산하는데 어느 정도 일해야 하는지, 삼배 한 필 생산하는데 어느 정도 일해야 하는지 잘 안다. 초가집 한 채 짓는데 200시간 일해야 하고, 쌀 한 가마니 생산하는데 100시간 일해야 하고, 삼배 한 필 얻는데 50시간 일해야 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A의 재산은 400시간이다. 200시간 더하기 100시간 더하기 3배는 필이니까 곱하기 2하면 되죠. 그래서 다 더하면 400시간. 그 400시간의 일이 되고 그렇게 측정이 되죠. B의 재산은 450시간의 일이 된다.
마찬가지로 계산해보면 알죠.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곱하기도 있고. 그래요. 뭐 어려운 계산은 아니죠. 따라서 B의 재산이 A의 재산보다 50시간 일의 양만큼 많은 것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 인식된다. 그래요. 시간과 결합된 일, 이것을 뭐라고 하나요? 통상 가치라고 하죠. 가치. 가치와 가격은 다른 거죠. 그거 알아야 돼. 그거 뭐 알 수 있는 거고. 따라서 B의 재산이 A 재산보다 50시간 일의 양만큼 많은 것으로 공동체 구성원들에 의해 인식된다. 고등 농경국가에서는 토지는 가장 중요한 재산이다. 토지도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토지는 일만으로 얻는 게 아니잖아요. 토지를 가공하긴 하지만 땅은 원래부터 주어진 거니까 토지도 측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토지도 경우에 따라 뭐 거래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토지는 언급한 방식, 즉 생산에 필요한 일의 양으로 측정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지를 일의 양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다. 그럼 옛날 사람들이 과연 측정하지 않았을까? 고전 농경국가에서도 경우에 따라 토지를 넘겨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경우 거래를 할 거 아니에요. 측정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고대라에서 없을 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자주 가더라도 경우에 따라 넘겨야 되는데. 하지만 이 부분은 자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니 뒤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하여간 일하는 수단과 소비수단의 일의 양으로 측정되는 이상 자급자족하는 사회에서 재산의 양은 일의 양이 된다. 그래요. 앞에서 얘기했죠. 소유도 얘기했으니까 공동체가 예를 들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농사 짓는 방법을 결정하는데 그래요. 뭐 공동 생산, 공동 소비를 할 수도 있고 각자 생산, 공동 소비를 할 수도 있고 각자 생산, 각자 소비도 할 수 있다. 근데 전 세계에서 각자 생산, 각자 소비로 간 것은 뭐 공동 생산, 공동 소비를 하니까 공동 소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은 각자 생산, 공동 소비하더라도 다 같이 모여서 소비를 하면 각자 생산할 때 일을 적게 하면 편하잖아요. 그 일을 적게 하려고 하는 거죠. 공동 소비가 문제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각자 생산해서 각자 소비해라.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다 굶어 죽으니까. 니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나요? 그럼 뭐 어떤 일을 벌려야 되나요? 그 토지를 나누겠죠. 공동체 서로 이제 처음에 처음부터 주인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제 먹고 살 수는 있게 되었는데, 그것이 이제 토지 소유권이 생긴 이제 아주 역사적인 기원이죠. 기록에 남아있진 않지만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어느 곳에나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결국은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굶어 죽더라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토지에도 가급적이면 제한을 하지 마라.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이유는 뭐냐면 토지 소유권을 최대한 보장해야지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그래야지 생산성이 좋아지고 또 풍요로워진다. 그거는 농업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상점을 만들 수도 있고 공장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떤 지역에 지으려고 하니까 못 짓게 하는 거예요. 한국은 뭐 그런 게 있죠. 토지도 등급으로 나눠서 거기 지으면 딱 좋은데 공장이건 뭐 호텔이건 상점이건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데 짓겠죠. 다른 데 지을 수도 있고 그러면 뭐 투자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익이 안 난다 생각할 수 있고 그럼 투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나 다 토지를 자기가 지닌 토지를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하려고 하겠죠. 근데 제한을 가하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잖아요.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이익이 많이 남을 수도 있는데 이익이 적게 남는 곳에 투자하게 된다는 거예요. 농업뿐만 아니라 어떠한 산업도 마찬가지겠죠. 그 좋은 게 아니에요. 토지를 제한하는 게 통상 이제 어떤가요? 자연보호 때문에 자연보호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통상 이익이 되는 곳은 어딘가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로 모이는 곳에 개발이 잘 이루어지겠죠. 투자도 많이 되고. 그러면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 더 많이 생긴다. 오히려 자연이 더 보호된다. 문명의 발전을 봐. 한국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발전 과정을 잘 봐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고 1년 동안 소비했는데 일하는 수단과 소비 수단이 다 소비되지 않고 10%가 남았다고 가정하자. 그렇죠. 앞에서는 다 소비했다 했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 10% 남는다고 가정하자 그러죠. 또한 시작할 때 재산의 양은 2000시간이 일로 가정하겠다. 소비수단, 일하는 수단은 일의 양으로 측정된다 했죠. 근데 이번에 그래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는 거예요. 재산 형성 과정을 알아보기로 했으니까 고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1년 뒤 생산되는 일하는 수단의 양과 소비 수단의 양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그래프가 성립한다. 그래요. 재산 형성 과정만 이해하면 되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가정을 한 거죠. 앞에서는 2000시간 일이라 치면 소득을 끼자면 제로가 되죠. 근데 안 그렇다 했죠. 10%가 남는다 했죠. 그럼 200시간이 일로 측정되는 재산이 남잖아요. 그럼 또 2000을 얻었으니까 2200이 되죠. 근데 또 200이 남는 거죠. 그럼 저는 200시간의 일을 간직한 재산이 있으니까 400시간의 일이 되죠. 그 다음에 600시간의 일이 되는 거예요. 점점 쌓여져 가죠. 근데 여기서는 일하는 수단과 소비 수단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현 시대는 어떤가요? 같은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좀 식견이 있는 사람은 핵심을 파고 들 수 있으면 식견이 아주 높은 거죠.
기본 몰린 거죠. 언급한 거는. 그럼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요. 한번 이런저런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앞에서는 새로운 소득을 얻기 전 벌어놓은 소득을 다 썼기 때문에 새로운 소득을 얻기 직전 재산은 항상 0이 되었지만, 이제는 1년 뒤에는 200시간의 일로 측정되는 재산이 있고, 2년 뒤에는 400시간의 일로 측정되는 재산이 있고, 3년 뒤에는 600시간의 일로 측정되는 재산이 있다. 그렇죠. 즉 세월이 흐를수록 재산이 커지는데, 이는 일정 기간 번 소득이 일정 기간 쓴 비용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렇죠. 일정 기간 벌기만 하는 건 아니죠. 쓰는 게 있죠. 그 차이가 남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매년 남는 게 있으니까. 물론 여기서의 비용은 없어지는 일하는 수단과 소비 수단이다. 이게 자급자족하니까 일하는 수단과 소비 수단밖에 없겠죠. 화폐가 없겠죠. 여기서의 재산은 뭔가요? 여기 남아있는 일하는 수단과 소비 수단인데, 여기서는 이제 남아있는 일하는 소비 수단과 일하는 수단이죠. 그런 것들이 쌓여 나간다는 거죠. 즉 재산의 형성은 일정 기간 번 소득이 일정 기간 쓴 비용보다 클 때 이루어지니, 일정 기간 쓰고 남는 소득은 재산 형성의 핵심이 된다. 그러면 일정 기간 번 소득이 일정 기간 쓴 비용보다 커 남는 소득을 순소득으로 규정하자. 순소득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래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이제 순조롭게 쌓아 나갈 수 있느냐. 만약에 이제 곡물이 곡물이 이제 재산의 핵심으로 가정하자. 그럼 곡물을 많이 쌓으려고 하겠죠. 근데 곡물은 어떤가요? 세월이 흐르면 상한다. 고대에 이제 대부분 나라들이 곡물을 금속이 크게 유포되 금속이 이제 유통되기 전까지는 금과 은이나 곡물을 주로 이제 많이 했겠죠. 조선도 뭐 100년 전까지 쌀이 제일 중요했잖아요. 다른 나라라고 그렇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밀이나 쌀이 중요했지. 근데 그러한 것들은 세월이 흐르면 상한다. 그러면 상할 바에는 뭐 해야 되나요? 교환을 하면 되는데 다른 걸로. 시장이 잘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버릴 바에는 뭐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다 쓰는 게 낫죠. 그 쌀이나 밀 같은 게 잔뜩 쌓여있다. 그 버릴 바에 쓴다. 그러면 어떻게든 낭비를 하려고 하겠죠. 다 안 쓰는 것보다 쓰는 게 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고대에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피라미드 같은 거 이집트 보면 아주 고대 몇천 년 전에 막 이런 낭비죠. 근데 버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써버리는 거죠. 또 쓰면 또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일자리 생기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현 시대에서는 이렇게 낭비하는 정부가 있나요, 없나요? 아니, 나 이렇게 낭비 안 하죠. 이렇게 낭비할 바에는 뭐 비축을 하지, 만일을 대비해서. 근데 그런 사실을 정부가 몰랐겠냐는 거예요. 근데 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쌓이면 버려야 되니까 이렇게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요. 그 순소득이 중요하겠죠. 재산 형성에서는. 이번 시간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